여러분, 혹시 이번 달 전기세 고지서를 보고 기절할 뻔하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다음 달 전기세 고지서를 받고, 어? 이게 진짜 우리 집 전기세 맞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절반으로, 어떤 분은 3분의 1로까지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에어컨 전기세 절약? 그냥 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나이 들어서 더위 참으면서까지 전기세 아낄 건 아니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시원하게, 더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전기세는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35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진짜 방법들이거든요. 오늘은 35년간 8,932대의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고 수리하면서 깨달은 지혜, 그리고 수만 가정의 전기세 변화를 지켜본 살아있는 경험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김태식 씨의 에어컨 전기세 완전 정복 사연입니다. 35년 베테랑이 공개하는 시니어 맞춤 전기료 절약 비법.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태식입니다. 올해 65세가 되었고요. 35년 동안 가전제품 설치와 수리 일을 해왔습니다. 혹시 이번 달 전기세 고지서 보시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저희 손녀 지은이가 지난주에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 전기세가 47만 원이나 나왔어요. 이거 정상인가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집 할머니 댁은 똑같은 에어컨, 똑같은 25평 아파트인데 겨우 14만 원만 나왔다는 거예요. 무려 33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35년 동안 8,932대의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고 수리해 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전기세 폭탄 맞는 집들은 모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더 시원하게, 더 건강하게 지내면서도 전기세는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35년 현장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방법들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전기세의 진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에어컨 전기세의 90%는 실외기가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기의 여러 기능들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제습이니 스마트 기능이니 하는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능들은 사실 선풍기 정도 전력밖에 안 들어요. 진짜 전기세 폭탄의 주인공은 바로 실외기예요. 실외기가 돌면 돌수록, 오래 돌수록 전기세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언제 실외기가 미친 듯이 돌까요? 첫째, 실내 온도와 설정 온도 차이가 클 때. 둘째, 실외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셋째, 공기순환이 막혀 있을 때. 넷째, 필터가 막혀 있을 때. 바로 이 네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전기세가 확 줄어들어요. 충격적인 실제 사례. 가장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8월 부산 연제구에 사는 김선희 씨라는 67세 어르신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태식 씨, 우리 집 전기세가 52만 원 나왔어요. 에어컨이 고장 난 건가요? 이러다 집을 팔아야 할까 봐요. 하시더라고요. 선희 씨는 홀로 계시는 분이에요. 23평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데 전기세가 50만 원이 넘게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에어컨 자체는 멀쩡했어요. 5년 전에 구입한 LG 인버터 에어컨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용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선희 씨, 에어컨 어떻게 사용하세요? 물어보니까 당연히 나갈 때는 끄고 들어올 때 켜죠. 전기세 아끼려고 마트 다녀올 때도 끄고 병원 갔다 올 때도 끄고, 그런데 왜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베란다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실외기 바로 앞에 세탁기가 바짝 붙어 있고 실외기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서 원래 색깔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옆쪽에는 화분 3개가 실외기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고 뒤쪽엔 빨래 건조대까지 막고 있었어요. 이러면 실외기가 숨을 못 쉬어요. 사람으로 치면 코막힌 상태로 달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심각한 건 실외기 필터였어요.
언제 청소했는지 물어보니까 그런 거 청소하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외기 주변을 정리하고 사용법을 바꾸고 필터를 청소했더니 다음 달 전기세가 17만 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5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무려 35만 원이나 줄어든 거죠. 선희 씨가 그때 울면서 저한테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더 놀라운 사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이정호 씨 58세 가정 얘기예요. 부인 미경 씨 55세와 고등학생 딸 둘을 둔 4인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미경 씨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식 씨, 우리 집 전기세가 도대체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요? 63만 원이에요. 63만 원? 이게 말이 되나요? 하시더라고요. 63만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제가 그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집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첫째, 거실과 안방에 에어컨이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둘 다 24시간 가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설정 온도였어요. 거실은 18도, 안방은 19도로 맞춰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낮게 설정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시원해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더우면 밤새 뒤척이게 되고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18도, 19도는 너무 과도해요. 둘째, 실외기 2대가 모두 서쪽 베란다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직사광선을 정통으로 받는 위치였죠. 게다가 실외기 위에 비닐 커버까지 씌워놨더라고요. 왜 커버를 씌우셨어요? 물어보니까 햇빛 받으면 더 뜨거워질 것 같아서요.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실외기에 커버를 씌우면 오히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더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셋째, 집안 곳곳에 선풍기가 5대나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에어컨으로도 모자라서 선풍기까지 총동원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풍기 위치였어요. 모두 창문 쪽을 향해서 뜨거운 바깥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개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3개월 후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63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44만 원이나 절약된 거죠. 정호 씨가 저한테 태식 씨 덕분에 우리 집 가계부가 살아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3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건데 전기세 폭탄을 맞는 가정들은 모두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수들이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에어컨은 나갈 때마다 꺼야 전기세가 절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 같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특히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90분 이내 외출이라면 그냥 켜놓는 게 전기세를 훨씬 아끼는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켤 때가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해요. 마치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할 때 기름을 많이 먹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에어컨을 다시 켰을 때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 있다면 설정 온도인 26도까지 낮추기 위해 실외기가 불가동하게 됩니다. 이때 5분간 사용하는 전기량이 평소보다 무려 4배 이상이에요. 반면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외기가 간헐적으로 작동하면서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조건의 집 2곳에서 한 달 동안 실험을 했어요. 어집은 1시간 이상 외출할 때만 에어컨을 끄고 B집은 30분만 나가도 에어컨을 껐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집 전기세 12만 3천 원, B집 전기세 18만 7천 원, 무려 6만 4천 원 차이가 났어요. 첫 번째 실수, 잘못된 온오프 패턴.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이거예요. 짧은 외출에도 에어컨을 끄는 습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켜두는 게 어딨어? 그것도 전기세 낭비지. 마트 다녀올 때, 은행 갔다 올 때, 병원 다녀올 때, 심지어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에어컨을 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습관이야말로 진짜 전기세 낭비예요.
그럼 언제 껐다 켜야 할까요? 간단해요. 이 시간 이상 집을 비울 때만 끄시면 돼요. 이 시간 미만이라면 그냥 켜놓으세요. 전기세도 아끼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시원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외출할 때 온도를 2도 정도 높여 놓으세요. 평소 26도로 쓰신다면 28도로 올려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는 더 아끼면서도 돌아왔을 때 금방 시원해져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외출 전 10분 정도는 에어컨을 정지 모드로 바꿔 놓으세요. 팬만 돌아가는 상태로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 공기가 순환되면서 온도가 고르게 유지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의 전기세 차이는 한 달에 평균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났어요. 두 번째 실수, 제습 모드의 착각.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제습 모드가 전기를 덜 먹는다는 착각이에요. 제습 모드를 켜면 바람도 약하게 나오고 소리도 조용하니까 왠지 전기를 덜 쓸 것 같은 느낌 들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에어컨의 실외기는 냉방이든 제습이든 거의 동일하게 작동해요. 전력 소모량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럼 제습 모드는 언제 써야 할까요? 비가 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 모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장마철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더 쾌적하게 느껴지거든요. 온도는 그대로인데 습기만 제거되니까 체감 온도가 3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용 순서예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로 시작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냉방 모드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든 다음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제습 모드로 바꾸는 게 효과적이에요. 제가 이걸 확인해 본 계기가 있어요. 제 둘째 딸이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우리 집 에어컨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습 모드로 하루 종일 틀어놨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전기세는 많이 나와요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습 모드만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습 모드는 온도를 확 떨어뜨리는 기능이 아니라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제습만 한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줬더니 다음 달 전기세가 5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무더운 여름날은 냉방 모드, 습한 장마철은 제습 모드, 일반적인 날은 냉방으로 시작해서 제습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 바람 방향의 오해. 세 번째 실수는 에어컨 바람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람을 아래쪽으로 자기 몸 쪽으로 향하게 해놔요. 시원한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니까 더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에어컨은 사람한테 바람을 쏘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예요.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죠. 이건 기본적인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한 공기는 바닥에만 머물고 천장 근처는 여전히 더운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그럼 에어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온도 센서는 보통 에어컨 내부에 있는데 이 센서가 아직 덥다고 판단해서 실외기를 계속 돌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전기만 많이 먹고 실제로는 시원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그러면 찬 공기가 천장에 부딪혀서 방 전체로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결과 바람 방향만 바꿨는데도 실내 온도가 2도 정도 더 빨리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에어컨 앞에 큰 가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세요. 장롱, 냉장고, 소파, 식탁 이런 것들이 에어컨 바람을 막으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최소한 에어컨 앞 2m 정도는 시원하게 뚫어 놓으셔야 해요.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방 곳곳에 온도계를 놓아 보세요. 에어컨 근처와 멀리 떨어진 곳의 온도 차이가 3도 이상 난다면 공기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실수, 절전 기능을 모르는 것. 네 번째 실수는 정말 아까운 실수예요. 리모컨에 있는 절전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토, AI, 에코, 스마트, 절전 이런 버튼들 보이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버튼들을 무시하거나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세요. 하지만 저는 이 기능들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기능 하나만 제대로 써도 전기세가 30%에서 40% 줄어들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스스로 실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사람이 하나하나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경제적이죠.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에어컨을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했을 때 11만 2천 원, 같은 에어컨을 오토 모드로 한 달 사용했을 때 6만 8천 원, 무려 4만 4천 원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처음 30분에서 40분 동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에어컨이 방의 특성을 학습하는 시간이거든요. 둘째, 너무 오래된 에어컨, 10년 이상 된 에어컨은 AI 기능이 단순해서 오히려 일반 모드가 나을 수 있어요. 셋째, AI 모드도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수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셔야 해요. 혹시 우리 에어컨 리모컨에는 그런 버튼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든 버튼을 차근차근 눌러보세요. 에너지 절약, ECO, 스마트, 에너지 세이브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2015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런 기능이 있어요. 다섯 번째 실수, 햇빛 차단을 소홀히 하는 것. 다섯 번째 실수는 햇빛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에어컨을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방이 시원하지 않다면 가장 먼저 의심할 건 바로 햇빛이에요. 특히 남향이나 서양 창문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은 실내 온도를 순식간에 5도, 6도까지 올려버려요. 햇빛이 들어오면 열로 바뀌는데 이 열은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밤까지 집을 덥게 만드는 거죠. 제가 경험한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창원에 사는 할머니 댁에 갔는데 거실에 큰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었어요. 오후 2시경에 방문했는데 커튼도 없이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실내 온도를 재어보니까 34도였어요. 에어컨을 최강으로 틀어도 30도 아래로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이불을 걸어서 햇빛을 막았더니 30분 만에 실내 온도가 28도까지 떨어졌어요. 다음날 암막 커튼을 설치해 드렸는데 그 후부터 에어컨 효율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럼 어떤 커튼을 써야 할까요? 일반 커튼보다는 열차단 기능이 있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좋아요. 색깔도 중요해요. 밝은색, 흰색, 은색, 베이지색이 햇빛을 반사해서 효과적이고 검은색은 오히려 열을 흡수하니까 피하세요. 그리고 시간대별 관리도 중요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반드시 커튼을 쳐주세요.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들어온 열은 밤 10시까지도 집을 덥게 만들거든요. 선풍기 위치도 신경 써주세요.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창문 쪽에 두시는데 이렇게 하면 뜨거운 바깥 공기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게 돼요. 반대로 선풍기를 창문 반대편에 두고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이것만 바꿔도 에어컨 효율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여섯 번째 실수, 필터 청소를 게을리하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실수, 바로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바람은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나요? 전기세가 갑자기 올랐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99% 필터 문제예요. 실제로 어떤 할머니 댁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에어컨을 켜는데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필터를 꺼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먼지가 하얗게 쌓여서 원래 색깔도 모르겠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어요. 언제 청소했는지 물어보니까 그런 거 청소하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에어컨은 4년 동안 한 번도 필터 청소를 안 했다고 해요. 당연히 전기세는 매달 20만 원 넘게 나왔고요. 제가 직접 필터를 청소해드리고 내부까지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다음 달 전기세가 8만 3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필터 청소만으로도 한 달에 12만 원을 절약한 거죠. 필터 청소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으세요. 둘째, 에어컨 앞 커버를 살짝 들어 올리면 필터가 보여요. 셋째, 필터를 조심스럽게 빼내세요.
넷째,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살짝 풀어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다섯째,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여섯째,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장착하세요. 총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안 돼요. 말리는 시간은 제외하고요.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해 주시고 봄, 가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탈수나 열사병에 주의하세요. 에어컨 사용을 아까워하시다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되거든요. 시원하고 경제적이고 건강한 여름 충분히 가능해요. 2025년 전기요금 변화와 대응법. 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좀 바뀌었어요. 누진제가 더 세분화되어서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빨리 올라가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오히려 누진 구간을 낮출 수 있어서 전기세 절약 효과가 더 커져요. 실제로 월 전기 사용량을 300kWh 이하로 유지하시면 가장 저렴한 1단계 요금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방법들을 다 적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예요. 에어컨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 혹시 에어컨 교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팁을 드리고 2025년 기준으로 인버터 에어컨이 대세예요. 정속형보다 전기를 30%에서 40% 정도 덜 써요. 처음엔 비싸게 느껴지시겠지만 전기세로 2년에서 3년이면 본전 뽑아요. 에너지 효율 등급도 중요해요. 1등급이 가장 좋고요. 3등급까지는 괜찮아요. 4등급이나 5등급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용량 선택도 신중하게 하세요. 너무 크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너무 작으면 냉방이 안 돼요. 10평 이하는 7평형에서 9평형, 10평에서 15평은 11평형에서 13평형이 적당해요. 계절별 에어컨 관리 팁. 봄철 3월에서 5월에는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을 여름 전에 점검하는 시기예요. 시운전해 보시고 필터 청소하시고 실외기 청소해 주세요. 여름철 6월에서 8월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주 2회 필터 청소, 실외기 주변 정리, 설정 온도 점검을 꾸준히 해주세요. 가을철 9월에서 11월에는 여름철 혹사당한 에어컨을 정비하는 시기예요. 전문 청소 받으시고 냉매 점검하시고 전선 점검해 주세요. 겨울철 12월에서 2월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보관법이 중요해요. 내부 건조시키고 전원 차단하고 실외기 보호해 주세요. 에어컨 냄새 해결법. 에어컨에서 나는 냄새별 해결 방법도 알려드리려. 곰팡이 냄새가 가장 흔한 냄새예요.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거죠. 필터를 꺼내서 염소계 표백제로 소독하시고 내부 청소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고 평소에 송풍 모드로 내부 건조시켜 주세요. 시큼한 냄새는 에어컨 내부에 세균이 번식해서 나는 냄새예요. 항균 청소제로 내부 청소하시고 정기적인 전문 청소 받으세요. 타는 냄새는 가장 위험한 냄새예요.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전선 합선이나 모터 과열, 먼지 축적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있어요. 즉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 받으세요. 에어컨 사용 시 주의사항. 에어컨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도 있어요. 첫째, 정전 후 에어컨을 바로 켜지 마세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켜세요. 갑작스러운 전력 공급으로 고장날 수 있어요. 둘째, 에어컨 근처에서 스프레이나 살충제 사용하지 마세요. 화재 위험이 있어요. 셋째, 실외기에 물을 직접 뿌리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물 정도는 괜찮지만 수압이 센 물은 피하세요. 넷째, 에어컨 위에 물건을 올려놓지 마세요. 진동으로 떨어져서 다칠 수 있고 에어컨 고장의 원인도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에어컨 기술 동향.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정말 똑똑해졌어요. AI 학습 기능으로 개인 패턴 파악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고 음성 명령으로 조작 가능하고 공기청정 기능까지 겸비해요.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실천하시면 어떤 에어컨을 쓰시든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형 에어컨들은 UV 살균 기능이나 자동 청소 기능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환경을 생각하는 에어컨 사용법. 에어컨을 쓰면서도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적정 온도 유지하기. 26도에서 28도만 유지해도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자연바람 활용하기. 바람이 시원한 날에는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어서 자연바람을 이용하세요. 셋째, 단열 개선하기. 집의 단열을 개선하면 에어컨 효율이 높아져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넷째, 태양광 발전 고려하기.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고 환경에도 도움이 돼요. 이웃과 함께하는 전기세 절약. 혼자만 아는 것보다는 이웃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외기 차양막을 공동 구매하시거나 에어컨 청소 업체를 공동 이용하시거나 전기세 비교하며 동기부여하시면 좋아요. 가족 간에도 자녀분들께 이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특히 손자 손녀들이 방학 때 오시면 에어컨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면 평생 도움이 되거든요. 할머니가 알려주는 에어컨 마법이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도 잘 따라해요. 응급상황 대처법. 에어컨 사용 중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정전 시에는 미리 준비한 부채, 쿨팩 사용하시고 차가운 물에 수건 적셔서 목과 손목에 대주세요. 가능하면 지하나 1층으로 이동하세요. 냉방병 증상 시에는 즉시 에어컨 정지하시고 따뜻한 차나 물 마시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 도와주세요. 에어컨 고장 시에는 타는 냄새 나면 즉시 전원 차단하시고 물이 떨어지면 젖은 걸레로 닦고 점검 요청하시고 이상한 소음 들리면 사용 중단하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더 추가적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잘못 알려진 에어컨 상식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에어컨 상식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면 더 빨리 시원해진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어컨 켜자마자 바람을 최강으로 올리시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에어컨의 냉방 능력은 실외기가 결정해요. 실내기의 바람 세기는 공기순환에만 영향을 줄 뿐이에요. 강풍으로 설정하면 팬이 빨리 돌아서 전기만 더 많이 먹고 실제 냉방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동 풍량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알아서 적절한 바람 세기를 조절하거든요. 두 번째 오해,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쓰면 전기세가 2배로 든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선풍기의 전력 소비량은 에어컨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선풍기 하나가 1시간에 쓰는 전기는 약 50원에서 80원 정도예요. 반면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쓰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낮아져서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26도로 설정할 것을 28도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에어컨 단독 사용 시 월 전기세가 15만 원이었는데 에어컨과 선풍기 병용 시 12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 오해, 밤에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야 건강에 좋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얘기예요. 바깥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 여름처럼 밤 온도가 28도에서 30도인 상황에서는 창문을 열어봤자 뜨거운 공기만 들어와요. 특히 습도까지 높다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대신 에어컨을 약하게 28도에서 29도로 설정하고 타이머를 맞춰서 새벽 4시에서 5시경에 꺼지도록 하세요. 그 시간대가 하루 중 가장 시원한 때거든요. 네 번째 오해, 에어컨을 오래 쓰면 냉매가 줄어든다. 냉매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에어컨을 10년, 20년 써도 냉매가 저절로 줄어들지 않아요. 냉매가 부족해지는 건 배관에 구멍이 나거나 연결 부위가 헐거워져서 새어나가는 경우예요. 만약 에어컨이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다면 냉매 부족보다는 필터나 실외기 청소를 먼저 의심해 보세요. 실외기 관리의 모든 것. 이제 실외기 관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이에요. 아무리 실내기를 잘 관리해도 실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기세 폭탄은 피할 수 없어요. 실외기 위치가 중요한 이유.
실외기 설치 위치에 따라 전기세가 2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위치는 북향이나 동향이에요. 직사광선을 덜 받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죠. 최악의 위치는 서양이에요. 오후 햇빛을 정통으로 받아서 실외기 온도가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이미 설치된 실외기는 위치를 바꾸기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해요. 실외기 주변 환경 만들기. 첫째, 실외기 주변 1m 이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화분, 세탁기, 빨래 건조대, 실외기 커버, 이런 것들이 실외기 바람을 막으면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실외기는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주변이 막혀 있으면 그 뜨거운 공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실외기가 과열되는 거예요. 둘째, 실외기 위에 간이 차양막을 설치하세요. 직사광선만 막아도 실외기 표면 온도가 10도 이상 낮아져요. 하지만 위에만 덮고 옆면은 열어둬야 해요. 완전히 덮으면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시중에 파는 실외기 전용 차양막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해요. 한번 설치하면 여름마다 10만원 이상 전기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본전 뽑아요. 셋째, 실외기 바닥에 고무 패드를 깔아주세요. 진동과 소음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실외기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우 아래층 소음 민원도 줄일 수 있고요. 실외기 청소 방법. 실외기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겉 청소는 마른 칫솔이나 소형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시면 되고요. 내부 청소는 좀 복잡해요. 전원을 완전히 끊고 팬 부분의 먼지를 제거하고 핀 부분, 열교 환기를 조심스럽게 청소해야 해요. 하지만 전문 지식 없이 내부를 건드리면 고장 위험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걸 추천해요. 최근엔 에어컨 청소 비용도 많이 저렴해졌어요.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실내기와 실외기를 모두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실외기 고장 신호들. 실외기가 고장 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을 알아두시면 큰 수리비를 아낄 수 있어요. 첫째, 팬이 제대로 돌지 않거나 소음이 심해지는 경우. 둘째, 실외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경우. 셋째, 실외기 표면이 평소보다 훨씬 뜨거운 경우. 넷째, 에어컨을 켜도 바람만 나오고 시원하지 않은 경우.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간단한 수리로 해결되지만 놔두면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 지원 제도 총정리. 에어컨 전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 가장 강력한 지원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예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는 27만 3천원, 2인 가구는 37만 8천원, 3인 가구는 50만 4천원, 4인 이상은 63만원. 이 금액이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돼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신청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첫째, 소득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둘째, 세대 조건으로 65세 이상, 6세 미만 자녀, 임산부, 장애인, 중증환자, 한부모 가정 중 하나 해당. 생각보다 조건이 넓어요. 혹시 모르니까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가져가서 신청서 작성하면 끝이에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노후 에어컨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줘요. 소득 조건에 따라 50%에서 100%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무료로 교체 가능하고요. 한전요금 할인제도. 한국전력에서도 다양한 할인 제도를 운영해요. 복지 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만 6천원 할인, 장애인 할인으로 중증장애인 월 1만 6천원, 경증장애인 월 1만원 할인, 다자녀 할인으로 자녀 3명 이상 가구 월 1만 6천원 할인. 이런 할인들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한전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거나 사이버 지점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에어컨 없는 가정을 위한 냉방 대안. 에어컨이 없거나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선풍기 활용 극대화. 선풍기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5도까지 낮출 수 있어요. 첫째, 얼음물 활용법. 대야에 얼음물을 담고 선풍기 앞에 놓으세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줘요. 하루 종일 쓰면 전기료는 2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둘째, 젖은 수건 활용법. 젖은 수건을 선풍기 뒤쪽에 걸어 두세요. 수건이 마르면서 증발 냉각 효과가 생겨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수건을 다시 적셔 주시면 돼요. 셋째, 페트병 활용법. 2리터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린 다음 선풍기 앞에 놓으세요. 간이 에어컨 효과가 나요. 밤에 잘 때 특히 유용해요. 집 구조를 이용한 자연 냉방. 첫째, 맞바람 만들기. 집의 양쪽 끝 창문을 동시에 열어서 바람기를 만드세요. 한쪽은 약간만, 반대쪽은 크게 열어야 바람이 잘 통해요. 둘째, 계단 냉방법, 복층 거주자용. 아래층은 창문을 열고 위층은 창문을 닫으세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시원한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요. 셋째, 지하 활용. 지하실이 있다면 낮 시간에 지하에서 보내세요. 지하는 자연적으로 5도에서 8도 정도 시원해요. 냉각 아이템 활용. 첫째, 냉각 매트. 전기장판의 반대 개념이에요. 전기를 안 써도 몸의 열을 흡수해서 시원함을 줘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어요. 둘째, 냉각 베개. 목 뒤쪽을 시원하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시원함을 느껴요. 젤 타입이나 메모리 폼 타입이 좋아요. 셋째, 냉각 타월. 운동할 때 쓰는 쿨타월을 목에 감고 지내세요. 몇 시간 동안 시원함이 지속돼요. 시니어를 위한 특별관리법.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다른 주의사항이 있어요. 온도 설정 요령. 65세 이상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너무 낮은 온도는 위험해요. 권장 설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예요. 처음엔 높게 느껴지시겠지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충분히 시원해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28도에서 29도로 설정하고 타이머를 걸어서 새벽에 꺼지도록 하세요. 건강관리 포인트. 첫째, 급격한 온도 변화 피하기.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하세요. 혈압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30분마다 물을 조금씩 드세요. 셋째, 에어컨 바람 직접 맞지 않기.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악화될 수 있어요. 바람 방향을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느끼세요. 안전관리. 첫째, 정전 대비책 마련. 여름철 정전에 대비해서 부채, 쿨팩, 충분한 물을 준비해 두세요. 둘째, 응급상황 대비.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즉시 에어컨을 끄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세요. 냉방병일 수 있어요. 셋째, 가족과의 연락 체계.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매일 자녀나 이웃과 안부 확인을 하세요. 제가 35년 동안 관리한 가정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북구 홍정순 씨 72세.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20평 아파트에서 전기세가 35만 원씩 나왔어요. 문제점은 에어컨을 18도로 24시간 가동, 실외기 앞에 화분 6개로 둘러싸임, 3년간 필터 청소 한 번도 안 함, 창문에 커튼 없어서 직사광선 그대로. 해결 후 결과는 3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24만 원 절약되었어요. 정순 할머니가 이제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부천 상동 김철수 씨 69세 가정의 이야기예요.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4인 가족이 사는 32평 아파트였어요. 전기세가 무려 58만 원까지 나왔는데 모두들 이번 여름은 참고 살자고 할 정도였어요. 문제점은 거실, 안방, 작은 방 에어컨 3대 모두 23도 설정, 모든 실외기가 서쪽 베란다에 설치, 에어컨 앞에 대형 소파로 바람 차단, 오토 모드 존재조차 모르고 계셨어요. 해결 후 결과는 5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37만 원 절약.
철수 씨가 손자가 이제 더워서 울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35년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즉시 실천 가능한 상위 5가지. 첫째, 90분 이내 외출 시에는 에어컨 끄지 마세요. 외출 시 온도만 2도 올려놓고 나가세요. 돌아와서 다시 26도로 맞추세요. 둘째,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향하게 하세요. 사람 몸에 직접 바람 맞히지 마세요. 공기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셋째, 오토 또는 AI 기능을 활용하세요. 리모컨에서 오토, AI, 에코 버튼 찾아서 눌러보세요. 처음 30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넷째, 실외기 주변 1m는 비워두세요. 화분, 빨래 건조대, 세탁기 모두 치우세요. 간이 차양막은 설치하되 옆면은 막지 마세요. 다섯째, 필터 청소 2주에 1번.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로 부드럽게. 완전히 말린 후 장착하세요. 설정 온도의 황금 공식은 주간은 26도에서 27도의 선풍기, 야간은 28도의 타이머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이 온도가 처음엔 높게 느껴지시겠지만 2일에서 3일 적응하시면 충분히 시원해요. 오히려 냉방병 걱정도 없고 전기세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연령대별 맞춤 팁. 60대 분들은 설정 온도 26도에서 28도 유지, 바람을 직접 맞지 마세요. 실내외 온도차 5도 이내로 하세요. 70대 이상 분들은 설정 온도 27도에서 29도 권장드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즉시 에어컨 정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달라집니다. 3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전기세 폭탄 때문에 무더운 여름을 참고 사시는 분들, 에어컨 틀기가 무서워서 선풍기만으로 버티시는 분들, 매달 전기세 고지서 받을 때마다 한숨 쉬시는 분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달라지셨어요. 이제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살 수 있어요. 이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35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작은 관심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온도 1도 조절하기, 필터 한번 청소하기, 바람 방향 한번 바꾸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월 10만원, 20만원의 전기세 절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리모컨에서 오토 버튼 찾아서 눌러보기, 바람 방향 천장으로 향하게 바꾸기, 실외기 주변 물건들 치우기, 필터 꺼내서 청소하기. 이 4가지만 해도 이번 달 전기세가 달라질 거예요. 김태식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한 가정의 여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알려드린 방법을 써봤는데 정말 전기세가 줄었어요. 실외기 청소하고 나니까 에어컨이 훨씬 시원해졌어요. 오토 기능 눌렀더니 진짜 전기세가 달라졌어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세 절약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참기 어려우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에어컨을 켜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똑똑하게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어요.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전기세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응원합니다.